안녕하세요. 자,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또 한국 언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한국 언론이라고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인 언론사에서, 한인 언론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사죠.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사가 한국인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그런데 한국인들이 3명 중 2명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한인신문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런 서베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저도 미국에 살고 있죠? 한국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저도 한인 맞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2008년부터 유학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2023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대충 제가 15년간 미국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설문조사를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인종차별 당했다고 하는 이 샘플을 저는 어떻게 선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인 3명 중 2명이 미국에서 차별당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한인신문사가 주장하는데, 일단은 그 샘플 넘버를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샘플을, 설문 샘플을 구하는지. 저는 하여튼 미국에서 2008년부터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 저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래요. 이 언론사가 저한테 설문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셀프 설문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채널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현대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2008년에 그래서 미국에 처음 유학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와이프랑 둘이 손잡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굉장히 자주 했던 얘기가 2008년에 이거 진짜 인종차별이야. 이거 인종차별이야 하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도 2008년에. 그래요? 그럼 2008년에 저랑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 저랑 제 인종이 변했나요? 저는 똑같은 한인입니다. 똑같은 한국인 출신, 똑같은 저예요. 그때 몸뚱아리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인종차별을 이렇게 뭐 느끼거나 뭔가 이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제가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미국인들을 만나면, 미국인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제 명함 한번 받아보겠다고 굉장히 제 연락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인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업무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저에게 아주 공손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저에게 밥을 사주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커피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학회에 가거든요. 그런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는 그 전자 기술 새로 나올 때마다 뭔가 이런 컨퍼런스 같은 걸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서 항상 제가 다니는 회사의 최신 기술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 발표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그 제 강단 밑을 줄이 쫙 서요. 그리고 저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안 친한 사람들이죠. 그 컨퍼런스에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박사인 아니까 뭐 닥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닥터 하면서 이렇게 잠깐 저랑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좀 더 알고 싶은데 논문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밑에 앉아가지고 제가 논문 발표할 때, 기술 발표할 때 그거 막 노트에다 적고 더 이해하고 싶어서 굉장히 저랑 어떻게 하면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저는 인종차별을 느낀 적이 없어요, 최근에. 아시겠죠? 그럼 제 입에서는 항상 현대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2008년에 저는 왜 그렇게 늘 와이프한테 자기야 미국 진짜 인종차별 심한 것 같아 라고 했을까요? 그때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고 미국 문화도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맨날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고 있었어요. 제가 2008년에 겪었던 가장 가슴 아픈, 아직도 기억에 남은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은 뭐냐면, 샌드위치 가게를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가지고 샌드위치 먹으러 갔는데 점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빵 뭐에다가 해줄까? 저는 그냥 그 빵이 다 빵인 줄 알았거든요. 브레드가 다 브레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브레드가 이 팔마산 치즈가 뿌려진 브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곡물이 들어간 그런 게 있고, 또 이스트가 안 들어간, 효모가 안 들어간 그런 빵이 있고, 뭐 종류가 되게 많아. 내가 지금 다 외울 수가 없는데 뭐 막 10가지가 넘어요, 빵이. 내가 그 빵을 다 알겠냐고. 뭐 팔마산 치즈를 넣고. 근데 미국 현지인들은 막 샌드위치 가게 가면은 말이 되게 많아. 팔마산 치즈가 뿌려진 그 빵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뭐 프로볼론 치즈를 얹은 다음에 베이크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브를 넣고 바나나 페퍼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스피나치 넣고, 뭐 레터스 토메이토, 뭐 큐컴버, 뭐 되게 많아 할 말이. 그리고 거기에 고기는 치킨, 나 오늘 치킨 싫은데 치킨 싫으면 메로네이드, 그런 걸로 넣어주고, 막 이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소스가 되게 많아요. 소스가 종류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바베큐 소스에서부터 소스를 제가 다 외우는 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샌드위치 전문점에 지금 온 게 아니라서 소스가 막 10개가 넘어요. 그거를 미국에 살아야지만 알아요. 근데 처음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점원이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대화가 미국 샌드위치 전문점 처음 갔는데 그 점원이 빵 뭘로 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빵 12개 종류가 막 있는데, 그 12가지 종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건 뭐예요? 그랬더니 팔마산 치즈가 뿌려진 빵이에요. 그런 거예요. 팔마산 치즈가 뭐예요? 그냥 치즈랑 차이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빵 12개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짜증이 나요. 5달러짜리 샌드위치 하나 사먹는데, 5,000원짜리 샌드위치 하나 사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치즈가 종류가 되게 많아. 아메리칸 치즈에서 또 스위스 치즈, 프로볼론 치즈, 페퍼잭, 치즈 종류 되게 많아. 그것도 내가 뭔지 몰라요. 페퍼잭이란 치즈 이름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살아야지만 알아요. 프로볼론 치즈 들어보셨어요? 아메리칸 치즈랑 프로볼론 치즈랑 페퍼잭 치즈랑 차이 알아요? 몰라요. 한국에서 가놓으면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 미국에서 살아야지만 아는 거야. 모르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또 그거 몰라가지고, 페퍼잭 치즈랑 프로볼론 치즈랑 아메리칸 치즈 차이가 뭐예요? 그럼 막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 하나씩 주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30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종업원이 또 하필이면은 굉장히 지쳐 보이는 그 외국인 노동자 출신 그 종업원이 또 그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게 피곤한데,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데,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빵 12개 종류 다 물어보고, 치즈 10개 종류 다 물어보고, 안에 들어가는 야채 종류 다 물어보고, 소스 종류 다 물어보면은 진짜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샌드위치 가게 종업원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막 참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도 몰라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인종차별이네. 인종차별일까요?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짜증 낼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2008년에 저를 돌아보면은 진짜 미국 진짜 쥐뿔도 몰랐어요. 쥐뿔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 샌드위치를 그냥 메뉴도 안 보고 시켜요. 맨날 시켜 먹으니까 가자마자 뭐 요 빵은 여기다 해주시고요, 빵은 토스트 해주시고, 거기다 치즈는 뭐 해주고, 거기다가 뭐 올리브를 넣고 빼고, 뭐 토마토 넣고 막 여기잖아. 막 소스 뭐 해주고, 나중에 다 하고 뭐 이렇게 뭐 반 잘라주세요, 뭐 이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샌드위치 시키는데 뭐 한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뭐 5달러짜리 샌드위치 하나 시키면서 사람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인간이었는지 예전에 제가 이제서야 돌아봐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인간이 잘 모릅니다. 인간은요,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나이도 좀 들고, 좀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쌓여야 그제서야 자기가 좀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함부로 인종차별 당했다고 말하기 전에요, 자기를 좀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미국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싸하게 대했던 거는 일단 미국에 대한 지식이 쥐뿔도 없었고 거기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뭐 석사 과정 온 가난한 유학생을 미국인들이 왜 동경하겠어요. 전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 옷도 그냥 싸구려 옷 입고 다녔고, 뭐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뭐 밥 한 끼 사줄 만한 돈도 없었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 우러러볼 만한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 명문대 박사고, 그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다니고, 그 회사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막 기술 컨퍼런스에서 막 회사 대표로 막 이야기하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제 논문이 막 세계에 출판되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제가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이름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연구하는 기술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나랑 한번 엮여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내 명함 한번 받아서 나중에 뭐 자기 대학원 갈 때 추천서 받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 들어올 때 좀 어떻게 추천을 한번 받아보려고 미국 내국인들이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은 원래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없고 이렇게 뭔가 자기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인간은 좀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죄악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인간 원래 그래요. 님도 생각해 보세요. 님도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역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거지가 와가지고 사장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해봐요. 그러면 친절한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뭐 됐어요 하겠죠.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사장님 10,000원만 주세요.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웃으면서 끝까지 뭐 그러면 진짜로 그래요 며칠 못 먹으셨나 보네요. 저희 집 가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사시면서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다 드시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 옷 다 가져다 입으시고요. 뭐 이렇게 안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인간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본인이 동경하는 막 케이팝 그 그룹에 막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이 내 앞에 있으면 어머 사인 한번 해주세요. 저 악수 한 번만, 저 커피 한 잔 저랑 하시면서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아니면 막 저희가 본인이 꿈꿔왔던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가 막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입사 설명회 한대요. CEO 명함 한번 받으면 그거 인사과에 그거
인사과에서 인사과장이랑 같이 왔어. 얼마나 기회입니까? 얼마나 잘 보여야겠어요. 그죠? 목욕 재개하고 오겠죠. 막 넥타이 딱 매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좀 가진 게 없으면은 이게 좀 무시당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말에 표현된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상은 뭐냐면, 나는 부족한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인간인데 잘못한 게 1도 없고 부족한 게 1도 없는데 나의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내 피부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아니라 당시 상황들을 한 명 한 명, 인종차별 3명 중 2명이 당했다고 주장한다며요.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미국인들의 매너를 모르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다 퇴근하려고 하는데 막 5시쯤에, 오후 5시쯤에 막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막 일 지키거나, 뭐 물어보거나, 막 이렇게 막 짜증나고 귀찮게 하는 거죠. 뭔가 자기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개선하면은 미국인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 때 제 백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았는데 옆집에 원어민 강사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어가 되게 어설퍼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제가 막 무슨 얘기하다가, 뭐 그때 제가 20대 때는 당근이지 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당근이지. 이 당근이지가 무슨 뜻인지면 다 아시죠? 요즘도 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란 뜻인데 그냥 장난으로 당근 뭐 요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유행어. 근데 이 친구가 또 어디서 그런 걸 좀 주워 들어가지고 당근, 이게 영어로 of course 그거랑 같은 뜻이란 걸 아는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한국어 짧으니까 잘 모르는데 항상 이상한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동네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막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당근 그런 거예요. 당근이지.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할 때 항상 싸늘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나 싫어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을 그 문화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문화에 맞지 않게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처음 오면 영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 어디서 배우냐면은 책으로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절한 영어 표현과 매너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두 번째로 그 현지인들의 그 습성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 한국에 살 때 제가 그 백인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여자친구를 또 사귀게 됐어요. 한국 여자친구를. 그 동네에 그 한국 그 여학생이 영어 배우고 싶다고 이 백인 남자한테 접근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됐어요. 둘이 이제 커플이 됐대요. 커플이 됐는데 이제 저를 소개시켜준다고 이렇게 커피숍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같이 이제 그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하다 보니까 동네 다른 친구들 막 온 거예요. 동네 친구들 한 7, 8명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백인 그 친구의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 남자의 가방을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울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인 남자가 그날 그 여자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음날 만나가지고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자친구가 또 생겼다길래 옆에서 잘 봤어요. 근데 또 헤어지는 거예요. 계속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사귀기는 쉬운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들다. 그리고 뭔가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문화의 문제인 거예요. 문화. 그래서 뭐냐면 이 백인들은 유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왜 얘가 여자랑 항상 깨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또래 집단이랑 어울리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여자친구만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거운 가방을 든 여학생이 있으면 자기 여자친구가 아닌데 가방을 들어주는 거야. 무겁겠다 하면서. 착한 거예요. 애가 착한 거예요. 여자를 잘 안 사귀어본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근데 요게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남녀 구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 남자가 힘이 센 남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들어주고 도와주면은 굉장히 멋진 거예요. 신사적인 거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 여자친구만 챙겨줘야지 남의 여자친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은 한국 여자는 열받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정서로 남녀가 좀 구분된 삶을 살거든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미국보다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걔가 왜 헤어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그날 그 가방을 왜 던졌는지를 보면은 알겠는 거예요. 그날 그 모임 중에 어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이제 그 제3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해가지고 그 가방을 좀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빡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된다. 문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인들이 이런 문화와 코드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문화 코드는 다 기독교랑 관련된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문화. 근데 한국인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국 인구가 개신교가 한국의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돼요. 미국은 절반이거든요. 미국 개신교 인구가 진짜 많아요. 근데 한국은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돼요. 개신교가.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한국 사람들 그러거든요. 12%밖에 안 되는데. 아시겠죠? 미국은 더 많아요. 교회가. 미국은요. 인구의 절반이 교회를 다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는 이 미국의 문화, 미국의 기독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그 백인 남자애가 맨날 여자랑 깨지는 게 이 유교랑 기독교 문제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독교 정서를 가진 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여자를 대할 때 그 한국의 유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끌리는 거야. 유교적이지 않네? 하면서 끌려서 금방 사귀게 돼요. 그런데 얘가 또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이지 않은 면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이게 남녀 구분을 잘 안 한다든지. 요런 것 때문에 여자가 또 금방 열받는 거예요. 완전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종과 문화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을 배워보시면은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은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생물학에서 종이라는 건 뭐냐면 생식이 불가능한 생물학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로 표현해 보자면 봐봐요. 닭이랑 오리랑 수탉이랑 암오리랑 교배를 하면은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닭과 오리는 다른 종이에요. 근데 백인이랑 흑인이랑 동양인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면은 혼혈아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인종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인, 백인, 동양인이 있는 이유는 원래는 그 흑인이랑 백인이랑 동양인이랑 다 믹스하면 혼혈아 같은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약간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간 개체의 어떤 그 혼혈종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가 인류가 이렇게 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피부의 특성이 강화된 거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피부색의 특성이 강해진 거고,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화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종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문화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문화차별이라고 말해야죠. 문화차별 혹은 뭐 입장에 대한 차이 혹은 뭐 계층 간의 차별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문화적으로 내국인과 다르게 행동한 게 전혀 없는데 오로지 내 피부색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개념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인 중 3명 중 2명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한다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인 집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인타운에서 그 영어도 못하고 그 한인타운에서 식당 한국 뭐 김치찌개 밥집 하시는 그 상인 조합회에다가 물어본 건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미국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한테 물어본 건지, 대학원생한테 물어본 건지, 아니면 뭐 고졸 그 한인 2세들한테 물어본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그냥 버젓이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현대 미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지금 느끼고, 저도 2008년에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돌아보면 제가 미국 문화를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심지어 그 미국에 팁 주는 법도 몰랐어요. 그 블로그로 팁 주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때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식당 가면 항상 푸대접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블로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의 식당에 가면 팁은 15%에서 20%를 주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만 보고 미국 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그 뭐 예를 들면 17달러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15% 해가지고 0.15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막 소수점은 나오잖아요. 뭐 몇 달러 몇 센트 나오잖아요. 그렇게 팁을 줬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백인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백인들이 그러더라고요. 팁을 줄 땐 동전 단위로 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팁을 계산했는데 5.35달러가 나왔으면은 미국 백인들은 보통 라운드 업을 한대요. 5.35달러가 팁이 계산이 된 거라면 6달러를 주는 게 매너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랬더니 너 같으면 동전이나 먹어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뒤에 5달러 몇 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라운드 업을 한대요. 그래서 5달러,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5달러 12센트는? 뭐 그래도 자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는 라운드 업을 해서 준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대접이 좋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라운드 업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항상 친하게 지내면서 백인들의 그런 문화를 배웠어요. 이런 백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쪽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문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결합이긴 하지만 쪽수가 제일 많잖아, 미국의 백인이.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가장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진짜 마이너예요. 가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막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미국 가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팁을 계산했는데 뭐 5달러 25센트가 나왔다. 그럼 라운드 업해서 6달러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백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알겠지만
15% 주지 않아요. 거의 주지 않아요. 보면은 20%는 기본이 20%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보면은 15에서 20% 주라고 하면은 유학생들은 15%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15% 주는 유혹이 들지만 15%는 미국 내국인들 기준으로는 아주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웨이터랑. 그리고 이제 맥시멈이 보통 20%를 하잖아요. 백인들 보면은 20% 그냥 항상 줘요. 웬만하면 그냥 줘요. 뭐 특집 잡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20%더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전 몰랐는데 백인들하고 친해지면은 팁 진짜 많이 주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인들한테 식당에서 대접이 좋은 거는 백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팁을 많이 준다니까요. 과하게 줘. 30%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팁을 주는 이유는 왜 그렇게 주냐고 물어보면은 그래요. 그게 다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 팀 몇 푼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써야 된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백인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대접이 되게 좋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백인 때문에 내가 백인이 아니라서 쟤보다 나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팁을 많이 준다니까요. 그리고 웨이터를 대할 때 내가 갑이다라는 생각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한번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친구처럼 대해주고 웨이터한테도 잘 지냈냐 막 안부 물어봐주고 당연히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양이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팁 주는 그 매너를 몰라요. 미국인들만큼 팁 주는 문화와 매너를 배우면은 미국인들과 동등해요. 아시겠죠? 저는 요즘 제가 가는 식당에서 대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팁을 넉넉하게 주거든요.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주셨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좀 쓸 수 있지 이런 마인드예요. 저도 예전처럼 막 15% 딱 소수점 계산해가지고 뭐 5달러 몇 센트 해가지고 막 박하게 주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엔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봤을 때 미국 내국인들의 그런 표준적인 문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백인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맨날 한국인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다니면 미국에서 20년 살아도 미국을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그 한국 뉴스 보면서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인 뉴스나 뭐 한국 뉴스의 외신 코너 막 한글로 읽으면서 미국을 이해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뷰는 미국에서 아주 마이너 중에 마이너의 뷰인 매우 좌파들의 그런 뷰를 배우게 돼서 미국을 이해 못해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